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셀시어스의 뭐그쇼 포지션을 잡았는지 2주마다 이 관련한 리포트를 내는데 그게 여기 넬슨 리포트라고 하나요? 닐슨이라고 하나요? 그 닐슨 막 그 이제 시장 데이터 조사 업체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근거로 2주마다 나오는 자료인데 여기서 이걸 근거로 모건 스탠리가 이 발표 자료 나올 때마다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하는데 항상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물론 안 좋게 평가하는 거를 뭐 자기들 주관을 담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 셀시어스 매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 매출 성장률이 물론 하락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인데 근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6월 둘째 주까지 자료인데 이제 6월 말까지 자료가 나온 거를 모건 스탠리 측에서 보니까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중반까지 감소했더라.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뭐 5월 초 10.7%에서 이제 6월 말에 9.7%까지 하락했다 하는데 뭐 그래도 거의 한 지난달까지는 계속 하락했는데 점유율이 그래도 일단 점유율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찾은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모건 스탠리도 이 셀시어스의 장기 성장은 긍정적이다. 근데 이 펩시코하고 파트너십을 새롭게 유통계약 체결한 뒤로 이 유통이랑 성장 속도를 조정함에 따라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셀시어스에 어떤 이제 좀 부정적 요소가 있고 어떤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셀시어스 약세 배경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 미국 에너지 음료 시장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내에서 그 레드불, 몬스터, 그리고 셀시어스 정도만 셀시어스 가끔 이제 헬스장 같은 데 배치해 놓은 데가 있어서 거의 그 정도밖에 못 봤는데 미국에는 진짜 많은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있다 합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킴 카다시안이 홍보하는 이런 알라니 누 그리고 그 코카콜라에서 아마 사업하죠. 이것도 뱅 그리고 그 닥터페퍼에서 사업하나요? 이 C4는 이런 C4 에너지 뭐 레인, 락스타, 뭐 V8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많은데 최근에 막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프라임 에너지 이런 거 사업하고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도 닐슨 그 마케팅 데이터에서 봤는데 2023년에만 258개 에너지 음료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에너지, 아니, 그냥 음료수, 모든 음료수 브랜드 다 말하라 해도 258개 못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에너지 음료만 작년에 258개 출시됐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약간 이렇게 약세 내러티브가 조금 심화되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약세 내러티브로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펩시코하고 유통계약을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더 확장을 위해,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장 진열을 조금 재배치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난 3월에 이 펩시코 유통망을 통해 결국 이제 셀시어스가 미국 전역에 그 배포를 하고 그다음 캐나다에도 진출하고 한 건데 이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잘 팔리면은 결국 펩시코라는 유통업체한테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조금 이 마진 압박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그리고 현재 재고 최적화 과정에 있으면서 2분기 매출도 악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실적 발표 때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좀 긍정적 강세 쪽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현재 이 매장 진열 이거를 왜 바꾸고 있냐? 셀시어스가 그 미국의 코스트코나 뭐 타겟, 월마트 매장 가면은 그냥 박스채로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냉장 그리고 이 미국에는 국내는 잘 없지만 미국에는 이렇게 자체 브랜드 냉장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자체 브랜드 냉장고 안에 이제 자체 음료 팔고 하던데 이 냉장고 많이 배치하면서 좀 제품 이제 진열을 바꾸는 과정에서 잠깐 이 조금 오류를 겪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2024년 7월부터 이 제품 재진열이 끝나면은 데이터에 반영되고 실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분명히 옛날 에너지 음료 시대 그 몬스터 베버리지가 주가 진짜 파멸적으로 상승하고 그랬던 시대에는 분명히 경쟁자가 레드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뭐 2023년에만 258개씩 에너지 음료 브랜드 새로 나왔다 하고 에너지 음료 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하고 이제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에너지 드링크들도 막 젊은 세대에서는 인기를 엄청 끌더라고요.
뭐 색깔이 조금 너무 화려해서 마시면은 좀 아플 것 같은데 건강이. 근데 이런 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뭐 더치브로스 같은 데서는 대표 메뉴가 사실상 이 레벨 에너지 드링크 해가지고 자체 PB 상품으로 만드는 에너지 드링크와 음료 또 레시피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 뭐 에너지 드링크 메뉴만 40개씩 있고 그때만 되면 계속 한정 메뉴 출시하고 있고, 그다음 뭐 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최근에 이제 뭐 잘 나간다 하는 그런 그 드라이브스루 전용 카페 스쿠터스 커피에도 이제 이런 에너지 음료 자체 PB 상품으로 만들고 있고, 스타벅스도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 사업 카페에서 하는 게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지지난주에 2주 전 6월 25일 날 아이스드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음료 출시하면서 어쩌면은 그 뭐 몬스터나 셀시어스 마셨어 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카페에 가서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국내에서는 여기 더벤티 그 저가 커피집에서 이 몬스터랑 협업해서 에너지 음료 출시했다 하는데, 더벤티 매장을 최근 잘 저희 사는 동네에서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마셔보고 싶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도 뭐 약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모건 스탠리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약간 조금 그렇다, 그렇게 평가한 건데, 장기적으로 가장 이제 강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글로벌 확장이 올해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 지역, 캐나다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실제로 판매 시작하니까 점유율이 꽤 빠르게 상승하고 있더라,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에 드러날 2024년 4월부터는 그 일본의 산토리하고 유통 계약을 맺어서 영국, 아일랜드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또 연말에는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매출 성장 가속화가 나타나면은 분명히 뭐 지금 주가 약세 내러티브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앞으로 좀 실적 발표 때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른 강세 배경으로는 이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 나올 때마다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 봄에 나왔던 Z세대 소비자 보고서에서 이제 미국 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 음료 브랜드 1위가 셀시어스였다고 합니다. 몬스터하고 레드불 점유율을 다 뺏어갖고 있다 하는데, 그리고 Z세대 소비력이 증가하는 시대고 하다 보니까 일단 Z세대한테 인기가 많은 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강세 배경에, 결국 이게 셀시어스가 유명했던 게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다 그거였는데, 지금도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존의 카테고리별로 다 베스트셀러 제품 나옵니다. 셀시어스가 이제 그 아마존 음료 부문 베스트셀러 여전히 1위에 있었고, 벨링 브랜드의 프리미어 프로틴이 그 점유율 아니 그 베스트셀러 2위더라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이 베스트셀러 1위, 2위 주가 다 올해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시어스 어제 결국 모건 스탠리에서 또 부정적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꽤 많이 하락했었는데, 근데 또 긍정적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거의 3개월 사이에 수직 낙하, 반토막 가까이 나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뭔가 이제 그래도 강세 그런 전망도 꽤 많고 안 좋은 건 반영됐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여전히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게 맞았나 알려주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카페에서 뭔가 에너지 드링크 그 사업 잘 되는 게 이런 기업들에게 어쩌면 악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